첫 번째 주제, 바로 공통인수입니다. 공통인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수분해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인수분해가 뭔가요? 그러면 전개의 역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 좀 어렵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개는 이미 배웠어요. 다음과 같은 두 1차식의 곱, 전개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x 곱하면 x제곱이지요. 자, 바깥쪽 곱하면 2x, 안쪽 곱하면 x, 더해주시면 3x라는 일창이 나오고요. 상수함끼리 곱하면 2, 이렇게 해서 2차식이 나오지요. 자, 이렇게 전개를 해봤다면 이제 거꾸로. 자, 다음과 같이 2차식을 고백골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지금 쌤이 뭐라고 했죠? 고백골로 만들어봐라. 즉, 인수분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인수분해는요, 바로 어떤 식을 고백골로 만드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라는 것이 곱해져 있는 수나 식, 이걸 수학에서는 인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는 얘기는 고백골로 바꿔주세요 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곱해져 있는 하나하나를 다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죠. 자, 인수분해를 어디선가 들어봤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어요. 바로 중1 때 소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웠죠. 아, 여기는 소수 그리고 인수분해가 합쳐진 용어네요. 즉 무슨 얘기냐? 6을 소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한다면 인수분해, 즉 고백골인데 소인수분해니까 바로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면 소수의 고백골로 만들었으니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약수를 구해봐 라는 게 약수가 곱해져 있는 수, 인수하고 동일한 용어예요. 그래서 인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2하고 3을 골라주시겠죠? 근데 요 앞에 1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1도 인수가 되는 것이고요. 2, 3은 6, 6도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인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1, 2, 3, 6이겠지만 여기서 바로 소인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인수 중에서 소수인 걸 고르세요 라는 뜻으로 2하고 3 이렇게만 골라주는 거였죠?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요, 이런 수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바로 식에 대한 계산이에요.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한다면 바로 고백골로 나타내세요.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식 있을 때 인수분해하세요 라는 얘기는 고백골로 나타내는 것이죠. 공통을 곱해져 있는 x로 묶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좋아요. 자, 곱해져 있는 하나하나가 다 인수입니다. 그래서 인수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x 골라주시고요. x 플러스 3을 골라주시고요. 주의하실 거는 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도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곱해져 있는 거니까 1과 자기 자신도 인수가 될 수 있더라 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도 봐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뭔지 알겠다. 고백골로 바꾸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식이 두 개가 있을 때요. 각각 요 두 시에 공통인수를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인수분해를 해봐야만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식, 즉 공통인수가 나오겠죠. 자, 보통 이렇게 항이 4개인 경우는 둘 묶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둘 묶어주시면 A로 묶일 거고요. 자, 요 두 개의 항은 마이너스로 묶어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되면서 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B-1이 나옵니다. 묶어주시면 A와 마이너스, 그래서 A 빼기 1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자, 역시나 둘 묶어줄까요? 그럼 A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빼기 1. 자, 요 두 개의 양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A 빼기 1입니다.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A 빼기 1이지요. 묶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근데 A 제곱 마이너스 1 역시나 합차이에서 더 쪼개질 수 있죠. 차부터 먼저 쓰자면 A 빼기 1, 그 다음 A 더하기 1. 자,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즉 A-1이 두 개니까요. 제곱에 A 플러스 1. 좋습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 해봤어요. 고백골로 고쳐봤다고요. 그런데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식, 그러면 A-1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지요. 그래서 공통인수는 A-1입니다. 답하실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지요? 혹은요, 어떤 설정하는 데도 쓰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직접 공통인수를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FA, GA 이런 식으로 A에 관한 식이 있다. 근데 두 식의 공통인수가 이런 식으로 A-1이다 라고 문제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정하실 수 있어요.
즉 FA, 이 A에 관한 식은 고백골로 고쳤을 때 바로 A-1이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오른쪽에는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지는 모르지요. 다만 그냥 A에 관한 식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A에 관한 식이에요. QA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역시나 GA는 A에 관련된 식인데 인수분해했을 때 A-1이 곱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공통인수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또 A에 관한 식이 있겠죠. Q'A 이런 식으로 식을 설정하는데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가 심화 유형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MN이 자연수고요. 지금 보시면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n,n이라고 했을 때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등식을 보시면 미지수는 m과 n 바로 두 개입니다. 근데 식은 등식 하나밖에 없지요. C의 개수가 문자 개수, 미지수의 개수와 같을 때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m과 n의 값이 나오겠지만 다음과 같이 미지수는 두 개고요. 식은 하나. 이렇게 식의 개수가 부족할 때는요.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부정, 즉 정할 수 없다. 왜? 해가 너무 많아서.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다 m을 넣는 족족 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n과 n은 무수히 많은 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무수히 많은 순서쌍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m을 구하라는 것이냐? 바로 여기 있는 한정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m과 n 중에서요. 자연수인 것만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일일이 여기다 자연수를 넣어볼 수도 없는 일. 그치요?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잡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수라는 한정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예측하기 쉬운 형태. 어떻게 변형해야 예측이 쉽냐? 바로 고백골은 자연수 이겁니다. 뭐라고요? 고백골은 자연수. 다음과 같은 꼴로 식변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좌변을 고백골로 바꾸라고 인수분해하라고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주어진 등식에 좌변을 인수분해할 생각을 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항이 4개니까요. 쌤은 둘둘 묶어주고 싶네요. 앞에서 m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그럼 묶어주시면 3m 빼기 2가 되겠죠. 자, 여기 두 개 중에서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보지요. 그럼 3m 빼기 2요. 이게 4구나. 자, 그러면 괄호 보시면 똑같지요. 그래서 3m-2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남는 건 m-1. 자, 이게 우변 4가 되는 것이죠. 좋아요. 이게 바로 고백골로 만든 것이죠. m의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4가 되는구나. 그런 케이스는 바로 1하고 4를 곱하거나 2하고 2를 곱해서 4가 되거나 4하고 2를 곱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n과 m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3n-2가 1입니다. 풀어보세요. 그럼 n은 얼마가 나오지요? 1이 나오지요. 그럼 n-1이 4가 되는 경우 m은 5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3n-2가 2가 돼요. 그러면 3n이 4이겠죠? 따라서 n은 3분의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n-1이 2가 되는 경우 m은 3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n-2가 4가 되는 경우 3n은 6일 거고요. 그렇다면 n은 2가 되겠죠. n-1이 1이네요. 따라서 m은 2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m,n이라는 순서쌍을 보시면 5,1이란 값, 3,3분의 4 그리고 2,2라는 걸 구해냈는데 m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n은 자연수가 아니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mn은 원래는 무수히 많은데 바로 자연수입니다 라는 한정 조건을 봤더니 우리가 고백골은 자연수 이런 식변형 인수분해식을 통해서 우리는 5,1과 2,2 두 개를 고를 수 있었던 거야. 됐죠? 자, 일단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m은 5하고 지금 2 두 개가 나오네요. 따라 더해주시면 7.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유형 중에서 부정방정식, 즉 해가 자연수인 경우의 풀이법이었어요. 굉장히 출제율 높은 심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시죠. 자, x 플러스 1과요. x 마이너스 1이 주어진 이 3차식의 인수다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랬을 때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 쉽냐? 봐보세요.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인수분해했을 때요. 다음과 같은 고백꼴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3차식이니까 1차식, 1차식, 1차식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근데 x 플러스 1이 인수라면서요. 그럼 x 플러스 1은 이 3개 곱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겠네요. 또 x 마이너스 1도 인수라면서요. 그럼 x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도 당연히 1차식일 텐데요. 그 1차식 구하는 게 쉽습니다. 왜? 이걸 전개했을 때 다음과 같은 3차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x 세제곱이라는 3창이 나오려면 x와 x를 곱해야지 x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 뭐하러 이런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를 보겠습니까? 복잡하게. 어차피 전개에서 나오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2라고 힌트를 줬잖아요. 자, 그렇다면 상수 곱해야 상수항이지요. 그럼 2라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2를 곱해야만 숫자끼리 곱해서 상수항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세 번째 들어가는 1차식을 예측해냈고요.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인수분해 한 거니까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